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절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도 달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두산 로우 파이팅입니다. 영숙님께서 상담이는 참 믿고 가도 좋은 쌤인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댓글들을 달아주셨고요. 스킬을 좋아하시나봐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트까지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산이 좀 안 좋은 건 맞죠, 그죠? 많이 답답한 것도 맞는데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네. 제가 굳이 이런 댓글들을 삭제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두산 로보틱스에 담아드리는 내용들이 만약에 진짜 무슨 뭐 아무것도 근거가 없고, 그죠? 뭐 그런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분석이라는 것은 없고, 그죠? 분석은 없고 자극적인데 계속 그냥 올라간대. 그게 진짜 기우제 아닌가요? 제가 보통 저런 댓글들 하나하나 뭐 읽거나 뭐 신경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을까 하여 제가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두산 로보틱스 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근거가 항상 있어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 방향성,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 그거는 제가 뭐 어디서 뭐 지어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주가들이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악재가 나왔어요.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죠. 그죠? 혹은 재료가 소멸됐어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또 빠지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엄청난 호재가 나오고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주가는 이때 오를까요? 이때 오를까요? 호재가 나와서 실적이 나와서 뭐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서 주가가 오르나요? 그랬으면은 모든 분들이 수익을 받겠죠. 왜? 우리 뉴스만 체크하면서 호재만 보면서 야 실적 나왔대 보면서 그때 매수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어떤 일련의 재료나 악재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바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증시는 바닥을 다진다. 그죠? 경기가 호황일 때 주식은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최근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 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 분석의 이제 컨센을 좀 보시면은 24년도부터 흑자 전환, 하반기에 흑자 전환 예상 컨센이 나와 있고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600%나 성장을 해요. 매출액은 2500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매출액이 뭐 1조를 달성해야 된다, 뭐 2조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너무 좋지만 드디어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컨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높은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되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죠? 제조 산업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을 제품을 또 라인업을 구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실적이 머지 않았구나.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매출 1조 원을 달성했구나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조 원이라는 매출액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조만간 터지겠구나. 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기대감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호실적은 언제 나오느냐 라고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고 계시고 응원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 댓글들은 사실 다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현금을 지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어제도 봤는데 사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어떤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갑자기 댓글을 읽다가 이걸 또 하게 되네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 환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보시면 3월 이제 말경에 나왔던 기사인데 두산 로보틱스 지분 현금화로 주주 환원 강화, 그죠? 근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증권사 연구원이죠. 이분께서 이름은 굳이 말하진 않을게요. 이분께서 이제 보호예수가 끝나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일부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김 연구원은 두산 로보틱스가 일부 현금화를 하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는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주전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일 뿐이잖아요.
그죠? 추정일 뿐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었던 두산 로틱스의 1파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 다음에 터질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추정이 아니라 두산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두산 로틱스의 엄청난 최고의 호재, 그게 안 나왔을 뿐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분이 꼭 이해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면 또 말씀드려야 돼요.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기대감은 좋은데 이게 정말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면 벌써 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충분히 간에서 있는 이야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뭐 두산 측에서 별도의 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저런 이제 추측성, 그죠?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매매를 했다면 보이시죠? 오늘도 선익 시스템 수익이 크게 났는데 이런 주식을 잡아낼 수가 없었겠죠. 64802224 여기로 문자 남기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또 급등주를 드렸는데요. 100% 무료로,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몇몇 분들께서 종목을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은 하나씩만 나갑니다. 뭐 2개, 3개, 10개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씩만 드리고 그 하나의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죠. 물론 우리가 아쉽게도 20% 먹고 빠졌지만 어쨌든 020-6480-2224 여기로 문자 남기시면은 상담의 무료 급등주와 더불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도와드릴게요. 선익 시스템 상한가 달성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댓글 이야기하다가 왜 또 여기로 왔는지, 참고로 이 문자바다는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바다 사이트 이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늘 감사하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오신 분들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두산 대박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영상 잘 봤습니다. 댓글 소개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달아주신 거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막 가끔 막 놀라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해요. 막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남시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뭐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네 이런 거 댓글 보면은 내가 기우제를 지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죠. 사실 이런 시각들은 뭐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존중을 합니다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다는 것.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시작해 볼게요. 너무 서론이 길었죠.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0.5% 하락을 그렸는데 지금 추세로 간다면은 일단 월요일장 우리가 이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쌍바닥 부분을 지지받는지.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좀 제대로 터졌다면 이제 제가 예상을 했던 11선 돌파 이후에 121선 돌파 흐름까지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이 좀 아쉽죠. 시장의 영향도 그렇고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가 결국 모멘텀이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장 이 자리 지지를 받는지 볼 거고요. 지지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이 121선 2평 돌파 흐름이 순차적으로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이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자리를 깬다, 이때는 절대 추가 매수 안 할 거예요. 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박스권의 흐름이 무너지는 추세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막 갑자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하락을 지켜보자. 그리고 상남이의 방송을 보자. 그리고 어디까지 저렴해지는지 보자. 제가 이 구간을 좀 빠지는 것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드려도 그죠? 주식은 항상 어떤 돌발이 생기고 어떤 변수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힘이 약해서 무너지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 영상 따라오시다가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나중에 못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이제 확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1파 상승을 그리면서 들어왔던 돈들이, 자, 들어왔던 돈, 첫 번째 돈, 그 돈이 들어온 이유, 그리고 재료, 이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정말 중요한 거겠죠. 일단 들어왔던 돈이 천문학적이죠. 사실 이때 사용됐던 세력들의 자본만 생각해 보면 명동 사채시장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또 알고 있겠죠. 누가 또 빌려가서 세력들은 돈을 잘 빌리니까 명동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엄청난 돈들만 긁어 모아도 사실상 강남에 빌딩 하나는 지었다. 천문학적인 돈이 쓰였어요. 그죠? 그리고 왜 돈이 여기서 쓰였는가? 어떤 목적으로 왜 돈을 여기서 썼을까? 수익을 보고 나갔을까를 볼 건데 두산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이 되면서 1조 2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리고 주가 상승을 하죠. 이때 물려있던 분들이 엄청나게 팔았을 거예요. 물렸던 주식을 본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게 물량을 받아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즉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 저점이 깼다가 2개월 만에 올랐는데 많은 물량이 본전 매도가 나오고 그 물량을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의 매물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물량을 소화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소화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소화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면은 저항대가 있는 걸 아니까 주가를 계속 밀었을 거예요. 계속 밀면서 결국 뭐 나중에 이런 저점에서 그죠? 이런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가 저항대니까 이 저항대에 오면은 분명히 매도 물량 쏟아질 거니까 적당히 올리고 여기서 빠지자. 그죠? 저항대 만나기 전에 빠지자. 물량 그러니까 평단가를 밑에서 막 모아서 이런 거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전고 라인을 오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두산의 세력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소화를 했죠. 물량을 받아냈죠. 물량을 쥐고 있어요. 막 물량을 쥐고 있어. 근데 주가를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야 이거 단타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도저히 팔 기회가 없어요. 대량으로 물량을 투하할 만한 구간이 없어요. 왜? 개인이 자꾸 개입을 해요. 내 물량을 빼앗아가요. 왜? 신규 상장 당시에 고점을 돌파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또 매수 들어온단 말이죠. 이걸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이 친구도 계속 돈만 썼구나. 돈만 쓰고 기다리고 있구나. 이해되셨나요? 시장의 가격은 제가 뭐라 그랬죠?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랬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의 가격은 항상 수요 그리고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 수요가 급증을 하면은 가격 역시 상승을 하고 공급이 급증하면은 가격 역시 하락을 해요. 들어왔던 수요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물량을 받아주고 받아줘요. 그죠? 엄청나게 돈을 썼는데 이상하리만치 주가가 빠질 때는 빠져나가는 공급 물량이 없어요. 즉 매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2월달경부터 이렇게 저점을 잡기 시작하더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3월경에는 제가 어떤 이슈를 말씀을 드렸었죠. 3월경에는 제가 시티그룹이 대량으로 또 시티그룹 창구 쪽에서 87만 주 순매수가 들어와 있다. 이 물량이 지금 요지부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티그룹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노무라 쪽도 마찬가지고요. 노무라 쪽에서도 6만 3천 주 가지고 있고요. 또 HSBC 그죠? 이쪽도 가지고 있고요. CLSA 증권 이쪽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그죠? 3월경에. 그러니까 창구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세력들은 어차피 이제 계좌를 수백 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창구에서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분산해서 지금 수백 개의 계좌로 평단가를 낮추고 있다. 올려놓고 물량을 털어내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 이게 뭘까 싶으면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대량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을까? 왜 이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굳이 주가를 올리면서까지 물량을 매집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 누가 봐도 뻔하죠. 최근에 이제 제가 기업 분석 많이 해드리면서 이 영업이익이 2600% 달성하는 25년도.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 흑자가 엄청난 성장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성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그죠? 뭐 최근에 커피 이야기도 있지만 커피 모듈, 뭐 솔직히 저도 그거 들으면 좀 웃기긴 해요.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커피 모듈은 너무 답답하죠.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뭐 절대 작은 시장도 아니지만은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요.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M 시리즈, H 시리즈 이 친구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모르고 뭐 두산이 뭐 안 간다 못 간다 이런 말들을 종토방에서 얘기하고 그죠? 제 채널에 와서 댓글로 달고 그죠? 제 관점이 제가 분석하는 두산로보틱스의 관점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제 채널을 안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주가가 저렴한 구간이 너무 저렴한 구간이다. 1차적으로는 여기 지지 받아야 되고 지지 안 받더라도 하방에 골파기가 나오더라도 평단가를 낮추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만 갑작스러운 걱정에 무리하게
뭐 떨어지니까 일단 담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해드리는 대응대로만 하시면 수익 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자를 깨진다는 건 아닙니다. 염두를 해두자는 거죠. 사고팔고를 잘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관점에 따라 오신 분들만 문자를 남기시면 돼요. 저도 뭐 저의 분석이 뭐 별로인 것 같다 뭐 따라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까지 이끌 여력은 없어요. 020-6418-0224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 실시간 대응을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무료 급등주는 선착순 400분에게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무료 종목은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씩 드린다 말씀드렸죠. 종목을 여러 개는 드리지 못해요. 무료 급등주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터질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여기서 계속 공장 증설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이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증시는 이제 우리가 코스피를 보시면 인공지능 여기부터 말씀드리는데 인공지능이 아니라 23년도 좀 더 크게 볼게요. 코로나19 당시에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고 조정을 받았죠. 큰 유동성 장세가 큰 사이클을 만들어냈고 이때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주식이란 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하락도 겪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사이클이 크게 돌았고 2차 전지 대세가 열리죠. 그죠? 2차 전지 대세상이 열리면서 2023년도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러나 2차 전지도 영원하지 못했죠. 그죠? 2차 전지가 영원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2차 전지 조정과 함께 증시가 무너지나 싶었지만은 인공지능 랠리가 그 매물대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2차 전지로 엄청난 악성 매물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돌파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좀 이탈을 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인공지능 랠리가 쏘아올린 이 상승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후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가온전선 그리고 뭐 대한전선 LS 쪽도 마찬가지고 파두도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공지능 후발 종목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 이제 다음 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제 그죠? 밤사이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인공지능을 통한 성장이 확인이 됐어요. 인공지능 사업을 통한 성장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두산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인공지능에 본격적인 투자하겠다. 데이터 증설 들어가겠다. 테슬라도 챗 GPT를 적용해서 직접 인공지능 위한 실탄을 장전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랠리가 시장을 한 번 더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공지능에 관한 후발 주자로 전선 전력 관련주가 움직였다면 결국 그 끝판왕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로봇이죠. 당연히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왜 개발해요? 어디에 쓰려고? 뭐 휴대폰에다가 넣으려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접목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제조 산업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로봇이 우리의 시대를 바꿀 거란 말이에요. 로봇과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은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큰 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산의 개별적인 시장 점유율 성장이라든지 매출 성장도 물론이지만 규모의 성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규모의 성장. 인공지능 성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로봇 시대도 빨라질 것이고 로봇 시장의 성장, 이 성장성을 감안해 보면 당연히 자동차, 이 모빌리티 사업보다 훨씬 더 큰 일경원이란 잠정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산이 글로벌 4위의 협동 로봇이라는 부분들과 일본의 환합 시가총액 대비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도 안 한다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 너무 저렴한 거죠. 너무 저렴한 거죠. 저렴에 미칠 정도로 너무 저렴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뭘까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찍어 드렸었고요. 두산의 당시 11월 달 저점은 여기요. 이때도 뭐 기우제네 뭐네 이런 비슷한 말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자 방송에서 제가 방향성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오늘 6% 하락을 했네요. 어쨌든 현대로템도 이때 당시 제가 찍어 드리면서 4만 원 간다 그랬어요. 4만 원. 그때도 이제 월봉상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추세 살려서 갈 수밖에 없다. 여기는 담을 자리가 맞다. 물량을 담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저한테 기우제 지낸다는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대로템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시면 11월달 그죠? 이때 말씀드렸던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다 수익 보셨어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달부터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런 저점에 있던 종목들 올려드릴 때 미리미리 봤다면 너무나 좋았겠죠. 한미반도체도 당시 주가가 뭐 4만원, 5만원, 6만원 이럴 구간이었는데 주가가 14만원까지 올랐죠. 그죠?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저점을 알려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 찍을 때는 보통 잘 안 보여드리는데 지표 추가가 아니라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상담의 인생 지표 제가 직접 만든 수식이고, 이 수식을 보시면은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제가 직접 넣은 이 수식값을 이용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 뭐 여기저기서 막 마구잡이로 뜨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박세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유명했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엄청 크고 주가의 상승률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제 상담의 인생 지표가 안 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지표가 뜨는 종목들은 풀베팅을 들어가는 거죠. 뭐 인캠도 마찬가지예요. 인캠도 이런 구간에서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저의 패턴에 부합하지 않았고 결국 이 자리에 떠서 이제 폭등을 그렸던 상황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알테오젠도 잠시 볼까요? 알테오젠도 급등하기 전에 이미 이 구간에서 또 한 차례 2월달에 포착이 됐었고, 그 전에는 포착이 되지 않죠. 그죠?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됐고,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든 패턴이기 때문에 조만간 패턴이 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11월 달부터 알테오젠을 찍어드리고 있었어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사실 이때 떠도 이상하지 않은데 몇 가지 좀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이렇게 제가 찍어드렸죠.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2월 달 핵심 가격 돌파 성공, 드디어 결정됐다. 그죠?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 터진다. 제가 이거를 2월 달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드린 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지표는 좀 지워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께 얼마든지 아낌없이 활용을 해서 매매를 도와드릴 거고요. 두산도 아직은 그 패턴이 뜨진 않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 패턴으로 가기 위한 몇몇 가지 조건은 하나하나 성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뜬다면 당연히 공개해 드릴 겁니다. 물론 그 공개는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그날 공개가 되겠죠. 6468-0214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과 더불어 이런 무료 급등주 역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앞으로 제가 오늘 좀 말을 좀 장황하게 한 것 같은데요. 11월달 대선 잘 지켜봐야 되고요. 앞으로 가이던스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뭐 지금 뭐 굉장히 말이 많지만 그죠? 전기차든 뭐 반도체든 제조 공장이든 어느 쪽으로 사용이 되던 어쨌든 우리는 실적만 챙기면 되고 그 실적이 나올 만한 모멘텀은 반드시 터질 것이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도 이제 협동 로봇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다양한 제품들이 실제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터질 시기가 머지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좀 빨리 좀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물량을 지니고 있는 세력들이 최근 들어서 평단가를 낮췄던 흐름들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 많이 길었는데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음 방송에서 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찾아뵐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상남이 하트, 오랜만에 이거 할까요? 오랜만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했구나. 상남이 하트, 상남이 하트가 조금 남사스러우신 분들은 상남이 최고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이제 더 열심히 영상을 찍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영상을 찍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상남이 최고 혹은 하트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더 디테일한 내용들 열심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